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가 도시개발법이에요. 뭐 할 건가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할 겁니다. 도시개발법. 거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있고, 쭉 넘기면은, 이제 104페이지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그러니까 뭐 할 때는 계획이 꼭 있어, 다. 계획. 도시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있고, 106페이지는 사업 시행자 하는 게 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도 여기 오늘 공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이걸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민간이, 공공기관, 민간이 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공시행자가 있고 그때 이제 민간시행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시개발 조합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하는 거 보고 이런 절차는 사실 우리가 뭐 꼭 필요한가? 우리는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거래할 때 중개만 해주면 되는데 막 이런 시행 과정 이런 걸 다 물어봐요 시험에서. 110, 111을 하는 게 있고 115페이지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 있고 그래서 정비구역을 정할 때 뭐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뭐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할 거고요. 117페이지 보면 꼭 이제 시행자가 누구인가 이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가 시행자. 그리고 119페이지에 사업의 시행 과정 하는 것도 이제 볼 거고요. 이제 아까 도시개발법 하루 할 거고 정비법도 하루 할 거예요. 이제 이제 입문반이기 때문에 그 일수 따져가지고 모르겠네요. 약간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짧게 할지 모르겠네요. 개발법, 정비법 뭐 합해서 하루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정 한번 봐가지고 할게요. 건축법 있고요. 건축법은 절차를 뭐 보다기보다 개별적인 그때 내용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뭐 절차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축법은. 좀 구체적인 것들, 지엽적인 것들 이런 것들, 세부적인 것들이 이제 건축법이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내용이 조금 수월한가 싶은데 출제위원들이 엉뚱한 거 내면은 뭐 그건 감당이 안 돼요. 누구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건축법 공부는 그래도 양은 많지만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은 좀 적을 겁니다. 137페이지 그리고 이제 주택법 있고 주택법에도 그건 절차라든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 물어보고 우리 농지법도 있나 책에 모르겠네. 농지법 147페이지는 농지법까지 이제 공부하면 이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우리말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알아들을 수 없다.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그나마 조금 친해질까 했더니 도시개발법 가면 또 다른 말들이 나와요. 이제 조금 알까 말까 했더니 정비법 나오고 용어가 엄청나게 많은 용어가 나와요. 용어 정의는 꼭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각 법에 농지법에서도 용어 정의, 주택법의 용어 정의는 한 문제 두 문제가 꼭 나와요. 그만큼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어렵더라도 자꾸 들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농지법은 뭐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입문반에서는요. 하더라도 뭐 이런 게 있네요 하면서 그냥 읽어보는 정도 이제 하고 넘어갈 거고 다른 것들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시간이 안 되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은 국토계획법만 해달라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학원마다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알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보다 국토계획법을 막 계속 씻고 뜯고 뭐 해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또 봐야 돼요. 다른 걸 봐야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으면 국토계획법을 좀 더 막 세밀하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시 이제 78페이지 맨 앞에 보면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제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한 문제에서 뭐 숫자 같은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근데 이런 절차가 있었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것만 알아도 뭐 여기서 나온 문제는 반은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어렵게 나온 건 좀 못 맞추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국가계획, 광역계획, 도시군계획.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이런 건 이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를 많이 물어본다 했죠. 광역과 기본계획.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얘는 둘 이상의 결합된 거고 얘는 하나니까 기본이 아니고 광역이 우선한다. 용어에 단순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알면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용기지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용도 구역에 아까 계도시수 했는데 입주 기자가 다시 살아나서 올해 말까지만 하기로 했거든요. 약속을 부칙에서 다시 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한다 해가지고 이제 계도시수입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반 시설 지구 단위 도시 개발 정비 사업 이게 도시공 관리를 정하는 건데 용도 지역 하는 거 한번 봤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 번씩 계속 보셔도 돼요. 얘네들은 뭐 안 봐도 돼요.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저랑 공부할 때만 보면 되는데 이런 자꾸 보셔야지 익숙해지고 여기 세부적인 것들 뭐 1종, 2종 이런 것들 자꾸 보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마다 제가 자꾸 해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오늘도 녹지적이나 계획관리적에서 수목, 소수류, 우량농지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3년간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녹지적을 뭐 자연녹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있는 거 그때마다 전부 다 하게 되면요 오히려 헷갈려가 정리가 안 돼요. 단순화 시켜서 공부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응용을 그때그때 해야 돼요. 어디 낼지 모르니까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그 용도 지역을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법에도 조경하는데 조경이 면제되는 거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는 조경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나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녹지지역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시험에서 자연녹지 하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풀어서 안 해요. 그럼 오히려 더 헷갈려요. 시험에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 체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그때 다 하면 되고 또 관리적도 보존관리적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계획관리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그럼 나중에 혹시 시험에서 계획관리적은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고. 네,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좀 자유로워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거 자꾸 좀 읽으려고 하시고.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물론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이제 9개 있는데 연결하는 것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용도구역, 이게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 자원 보호구역인데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 무엇을 한다? 혹시 기억하세요? 뭘로 제한합니까? 개발제한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을 한다. 개발제한법. 이걸 가지고 그냥 하라고 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무슨 법에 따라서 정한다?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도시공원법 이렇게 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여기 있는 내용은 양이 많고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수산자원 보호, 자연환경 보전적에는 여기서 자연환경 보전적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무엇으로 제한한다? 이 말은 몰라도 돼요.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다는 말은 수산자원 관리법, 수산자원법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것도 길면 수산법 이렇게 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요 무엇으로 행위를 제한하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엇으로 행위를 제한했어요?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더 쉬워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 계획이란 말이 어디 들어가는가 이게 좀 약간 혼선이 있는데 같다고 생각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통제를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무엇으로 행위를 제한해요? 거기만 적용되는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학교에서는 무엇으로 통제해요? 학교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여기에 있는 것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지구단위.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아까 파란색으로 했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줬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여기와 다른 무엇인가 있어야 되죠. 용, 건, 용,
이 기반시설 하는 건 필수였죠.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 필요한 것들은 또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입지계 최소구역에 입지계 최소구역을 정하면 그곳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규칙인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입지계 최소구역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에는 그곳에서의 새로운 용, 건, 용, 이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여기서만 허용되는 거,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는 필수가 좀 더 늘어나는데 그 이제 해당 파트 다시 이제 나중에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이 정도. 자, 입지기재 최소 구역을 정하면 거기서 이제 통용되는 규칙이보다 입지기재 최소 구역 계획. 그럼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제하는 뭐가 있어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몇 개 이제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계 최소구역 있다. 이처럼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공부했고 여기에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진 않고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이건 기본 바탕이 되는 거고 여기서 무슨 행위가 허용되는가, 무엇으로 규제하는가 하는 것들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기 하는 것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용어 정리 다시 하면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 여기 기초의사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걔는 그때부터 다른 이름이 생기죠. 그 이름이 뭐예요?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요거 생각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됐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지금 말이 어려우면 한번 기억 안 하려고 돼요. 자꾸 이제 읽고 따로 하다 보면 또 시험에서는 글씨를 알려주니까 보면서 생각이 또 날 수 있는 게 있고 뭐 까먹은 거냐 또 찍어서도 뭐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다른 회사 또 맞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도시군 여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거를 설치하는 사업과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과 정비를 하는 사업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도시, 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개발 행위할 때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건축허가 안 받아요. 나중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제 이거 받지 않는다. 일단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알아두시고. 도시개발 사업 다음 주 아마 이거 한꺼번에 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특정한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딘가 도시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을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옛날에 그건 예를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꼭 지정을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그리고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과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과 여기는 없지만 이제 그냥 공원에서 해제가 된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일 때 그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 뭐로 바뀌었는데? 예, 녹지가 뭘로 바뀌었어요? 녹지가 주거, 상업, 공업 무엇인가로 바뀌었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고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줬으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줘야 되죠. 왜 그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는 앞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에 따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법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도
여기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 그리고 그때 그 지역에 교통 같은 것들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교통 처리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경관의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 경관에 관한 계획 같은 것들은 포함할 수도 있다 하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그래서 계획은 계획 한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인 지구 단위 계획, 그죠? 그리고 입지계획 최소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에요. 다 여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있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은 당연히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에 적용된다. 그럼 거꾸로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는 무엇에 따라서 행위를 제한받게 돼요?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이제 이런.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내용을 대체하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좀 더 있습니다는 이런 것들은 필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의 내용 받고, 그리고 이제 용용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의미 내용, 기반시설에서는 이제 도시군 계획설이 무엇인가, 이걸 설치하는 사업 절차 오늘 복습했고, 매수 청구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정을 해야 되는 곳 하는 거, 아까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꼭 외워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 내용도 공부하고,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좀 더 이제 공부를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작년 문제, 그러니까 올해 10월 말고 작년 10월에 나왔던 문제 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평소에 공부 안 했던 아주 어려운 게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뒤쫓아서 또 공부하면 안 돼요. 계속 뒤만 쫓아가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과감히 버리고 기본적인데요. 항상 알아야 될 거. 공부하면 70점, 80점 맞을 수도 있어요. 70점은 충분히 맞는 사람 많이 나와요. 공부하면. 그것만 잘하면. 근데 뒤쫓아가면요. 그럼 이제 과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오거든, 또 이제. 뒤쫓아가는 건 어릴 때 그 소독약 뿌릴 때나 쫓아가는 거지, 이제 시험 문제에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올 걸 잘 분석하자고 많이 나오는 거 해야 되는 거지. 어려운 거 뭐 계속 나오지도 않고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 살짝 바꾸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충분하게 음미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충분하게 음미를 하기 때문에 말을 살짝 바꿔놔도 알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도 역시 이제 좀 더 추가하는데, 그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계속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쓰임새를 정해줬습니다. 쓰임새를 정해주면 우리가 이제 개발 행위를 하는데 그 쓰임새에 맞게 개발해야 되죠? 이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따라서 허가 기준은 당연히 그 쓰임새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건 당연하고요. 저 앞에서 공부한 거에 맞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얼마 그랬어요? 60은 이제 막 이거 어려워요. 오늘 공부해도 건축법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다른 건데 헷갈리죠 이제. 60 공부하신 물론 60 하신 분도 제가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100점에 공부했으니까 또 나오면 알거든요.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 60은 이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하는 거고. 근데 뭐 그거는 여기 1만과 60을 서로 박교차한 게 안 되니까 꼭 기억하신 분은 맞는 건 이제 건축법에서 나오고, 이건 국토계획법 나오고, 진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까지. 주우상, 자생, 자연녹지, 생산녹지도 1만까지. 가위바위보 하니까 손가락이 몇 개예요? 가위바위보, 보. 손가락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보전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얼마예요? 3만. 그죠? 공장 지을 때 관리적은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농사 지을 때 규모가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업, 관리,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미만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허가 기준 면적에 적합해야 되고, 도시군 기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걔니까 주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행자 의견을 된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고 허가 신청한 자에게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냥 조건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개발 이익보다 너무나 지나치게 조건이 과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습니다. 시행자 의견 듣고, 이런 것도 뭐 틀리게 안 나요. 기반시설 적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할 때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혹시 얘가 먹튀할지 모르니까 뭘 예치하게 한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한국 무슨 공사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 이제 허가 기준 문제 이런 것에 맞게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것도 건축물 허가받는 것이 이제 건축할 때, 공작물 설치할 때, 형질병정, 토속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 쌓기는 허가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각 용도지역 결합되는 것들 몇 개 볼 게 있는데 그때는 차절로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하는 거지. 지금 이걸 뭐 아무 의미 없이 10,000번 외워도 의미 없다 그랬어요. 그냥 자꾸 들으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면서 아는 거예요 이제. 근데 토속을 채취를 했는데 그 토속 채취가 본래적인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형질병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럴 때는 무슨 허가 받으라? 형질병정 허가를 받으라. 이런 말 있고. 형질병정 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았어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서. 여기다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런 이제. 그리고 토지 분할 허가사항인데 세 가지가 있는데 녹관농자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미만으로 할 때 이상으로 할 때 미만으로 할 때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투리 땅이 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너비가 얼마 이하로 할 때 5m 이하로 할 때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미만 분할 없을 때. 그치? 그래서 건축물, 거기에 제일 헷갈려요. 건축물이 있으면 안 해줘요. 60 미만으로. 안 해줘요. 예외적인 것이 있지만 그건 버리고 안 해줍니다. 건축물이 없을 때 해주는데 그것도 60 이상일 때 허가 안 받아도 돼요. 60 미만일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여기,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으라. 그러니까 만약에 주거지역에서 200제곱미터를 100으로 나눠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나중에 건축물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쓸모있는 땅이에요 얘는. 그런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50으로 나눈다. 그럴 때는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너무 제한돼서 쓸데없는 땅이 될 수 있으니까 허가 받으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헷갈려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많이 듣고선 알면 돼요. 이제.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말을 살짝 바꿔놨을 때 그것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토지 분할이었고요. 그리고 물건 쌓기. 일정한 기간 동안에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즉 내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그런 토지에 방치하는 성격을 가진 물건 쌓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이해했다면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면 여기 계신 분 많은 분이 답할 수 있을 거예요. 토지예요. 100제곱미터였어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80제곱미터, 20제곱미터 분할하는데 왜 이걸 분할했나 봤더니 도로에 편입하기 위해서 분할했어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 이해를 했잖아요. 자투리 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아까 쓸모없는 땅이 될지 몰라서 허가 받으란 거잖아요. 얘는 20제곱미터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요거 6 분할 제하면 미만이잖아요. 근데 20을 따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로 쓰게 한 거지 얘만 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공원 부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10제곱미터를 분할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많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이해 못하는 게 있고 법이 잘못된 것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뜻도 외우기도 하고. 자, 지금 그래서 도시군 계획 봤어요. 국가계획,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리고 계획이 두 가지 더 있는데 무슨 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또 무슨 계획? 말이 좀 긴데?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말이 어려우면 뭐 입지계획 이렇게 막 하든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완성시키면 되는 거니까. 입지계획. 입지계획은 입지구역에만 적용되죠?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만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그런 용법에 맞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성장관리 방안은 책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해마다 나오는 거고 두 문제 나올 수 있고 하니까.
허가를 내가 신청했는데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건축 행위들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죠.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을 때 그때 근데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뭐를 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여기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개 세 마리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도시군 관리계가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로 정해준 용법 안에서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개 세 마리는 저 앞에도 개가 있긴 있죠. 개발 제한구역하는 용도구역이 하나 있어요. 또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에도 있어요. 그런 용어들은 이제 아셔야 되고 여기 이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행위들 말하는 겁니다. 개발도 관리구역 이건 정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하여 적용한다.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거에 대비해서 무슨 구역이 있었죠? 이제 기반시설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리가 100분의 20까지 내야 돼요. 예, 100분씩까지. 개발도 관리구역 적어볼까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런 데는 없겠죠. 이런 데 이렇게 된 상황 없잖아요. 건폐를 해봐요. 20밖에 안 되고 용적률도 낮고요. 개발도 이렇게 많이 빼곡하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암기 안 해도.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도 관리구역은 서로 중복할 수 있다 없다. 한 동네인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없어요. 여기는 빼곡한데 여기는 듬성듬성한데 요건이 달라요. 이건. 성격이. 개념적으로 모순이에요. 재밌는 그림을 일본 사람인가?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밤인데 요건 도시고 이거는 시골이래요. 사진했는데 멋있더라고요. 똑같이 뒤집어 놨는데 밤에. 도시는 여기가 이제 이걸 이쪽에 놨어야 되는데 요 화려하고 시골은 밤에 하늘이 별이 있어가지고 밝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멋있더라고. 그래서 얘하고 얘는 반대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이런 곳이고 이런 곳이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하면 안 돼요. 할게요. 여기는 설치 못하는 곳, 여기는 설치할 수 있는 곳 서로 할 거야. 여기는 도로를 추가로 못해요. 딱 개발이 돼서 여기는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중복하면 안 되는 거야. 주상공. 여기는 개발도 관리고 외의 지역 이런 말 이제 하고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나중에 뭐 하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얘는 뭡니까? 전제가 용도 지역상 어디 하겠어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중에 이런 데가 있겠죠. 다른 건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주상공이라고 해서 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주거 지역 중에도 개발이 다 거의 진행된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많이 진행된 곳. 담이 다 쳐져서 도를 넓힐 수 없는 곳. 아직 주거 지역이라 하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는 중복이 안 되고요.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하는데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서 해야 되는데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하다 보면 주변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또는 우리의 공적 계획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를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잠깐 기다려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네, 제한할 수 있는데 조수리라든가 우수수, 문화재는 3년만 제한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이나 지구단위 객구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3년 제한했다가 필요하다면 2년 연장할 수 있어 총 5년까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발행위가 제한까지 하면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시범도시 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다. 시범도시. 시범도시 지정에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 그러니까 중앙정부 등에서 이렇게 시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원. 네. 이 지정은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이제 국장. 시범도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은 뭐 국장이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시범도시 지정은 얘만 해요. 얘만. 그리고 그동안 시장군수까지만 나왔는데 여기는 구청장도 나와요. 왜냐하면 무슨 환경보전이라든가 기타 어떤 특정 목적 사업 관련해서 시범도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분야가 다양할 수 있어 꼭 시군단위, 특별시단위, 광역시단이 아니고 서울에 무슨 특별한 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시범도시 사업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까지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정도예요. 정리는 간단하게 또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할 거 하라 그러면 집에 가도 됩니까? 네. 마음속으로 이제 그 생각만 하니까 괜히 물어봤네. 그럼 오늘 좀 한 40분까지는 할까 했는데 빨리 끝났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그러다 이제 그래야죠. 뭐 이제 맨날 이렇게 일찍 끝나지 못하. 학원 방침이 원래 2시까지예요. 근데 제가 되게 빨리 끝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한 45분 조금 이제 늘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